안녕하세요. 사회적 이슈를 책으로 풀어보는 채널, 책이슈의 책보라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아버지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들은 어머니는 있지만 아버지는 없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정말 아버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뿐이죠. 바로 중국의 소수민족, 모수어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모수어족의 양얼처 나무입니다. 책 아버지가 없는 나라의 저자죠. 나무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는 낯선 모수어족의 문화를 설명해 주는데요. 그중 단연 눈길을 끄는 내용이 바로 아버지가 없는 혼인제도입니다. 주혼, 이것이 모수어족의 혼인제도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혼인보다는 남녀 교제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겠네요. 여성과 남성의 교제는 주로 화방에서 이루어집니다. 남성이 교제를 원하면 화방에 문을 두드립니다. 여성도 교제를 원하면 자신의 화방문을 열고 그를 맞이합니다. 간단한 방식이죠. 관계가 끝나는 방식 역시 간단합니다. 여성이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짐가방을 화방의 문 앞에 두는 것이죠. 혹은 남성이 더 이상 화방에 찾아가지 않아도 관계는 끝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모수어족은 평생 동안 한 명의 배우자가 아닌 여러 명의 애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라 할지라도 성인 자녀들의 남녀 관계에 간섭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 명과 교제하는 것은 품위가 없다고 여긴답니다. 이렇게 교제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어머니의 가정에서 함께 기릅니다. 즉, 모계 가족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거죠. 남자 어른의 힘이 필요한 일들은 외삼촌의 도움을 받아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역할도 없고 아버지란 개념도 없어요. 따라서 남성에게도 내 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만 존재할 뿐입니다. 또한 모수어족은 남녀의 동거가 생소하고 부부간의 권리, 의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개념 역시 없는 것이죠. 나무는 자신의 재능을 펼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상하이 음악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난카드로마는 그곳에서 만난 티베트 출신의 유명 가극 가수였죠. 어느 날 나무는 난카드로마가 몹시 상심해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중국인 유부남과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의 부인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는 붉은색 잉크로 쓰여 있었어요. 중국에서 붉은색 잉크의 의미는 나는 네가 죽기를 바란다는 저주라고 합니다. 나무는 이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고약한 부인을 가진 남자를 사랑하다니.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을 부도덕하게 여기지 않고 혼인제도도 없는 모수어족인 나무에게는 그 부인이 굉장히 이상했던 거죠. 배우자가 새로 만나게 된 상대를 죽이고 싶어하는 것이 굉장히 나쁘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결혼이 불행의 원천이며 모수어 땅을 벗어나면 사랑이란 게 너무 복잡해진다. 나무의 이러한 생각은 나시족의 결혼제도를 보았던 경험도 일조합니다. 나시족에겐 사랑을 억압하는 잔인한 전통이 있었다. 그 규칙이 너무나 엄격해서 오직 죽음으로써만 굴레를 벗어날 수 있었다. 나시족 여자는 태어나면서 모계 쪽의 사촌과 혼인서약을 하는데 그렇게 혼인서약을 한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지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살이라는 방법을 택했다. 이 구절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마치 조선시대의 정략결혼, 고전소설에 나오는 사랑과 죽음, 정절을 다룬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런 유사성은 결혼의 역사와 연관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혼인제도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혼인제도는 여성 교환을 통해 친족을 만들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회적 접착제의 의미였습니다. 역사적으로 혼인은 사랑에 의한 결합보다는
재산의 축적과 상속이라는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결합이었습니다. 질투는 현대 사회에서 사랑의 증거처럼 여겨지지만 그 출발점에는 경제적 소유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혼인은 두 사람의 사랑보다는 집안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결혼이 사랑과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이죠. 이제 현대, 우리나라의 혼인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결혼하는 사람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2022년 혼인 건수 비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0대는 5명 중 2명 이상이 미혼, 40대도 5명 중 1명이 미혼이라고 합니다. 또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 남녀의 70%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의 혼인제도가 최선일까 하는 질문이 사회적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는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우리와 가족의 형태, 혼인제도 등이 비슷한 유럽의 몇몇 국가들에서는 지금의 혼인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들이 존재합니다. 프랑스의 팍스나 스웨덴의 삼복, 네덜란드의 동반자 등록법 같은 것들이죠. 이 중 팍스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팍스는 서로가 원하는 결합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이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입니다. 팍스는 결혼에 비해 헤어지는 절차가 간단합니다. 이 때문에 관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짐작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결혼한 부부의 3분의 1이 이혼을 결정하는 데 비해 팍스를 해지하는 비율은 10분의 1로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혼의 안정감은 이러한 노력의 필요성을 무뎌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팍스가 결혼보다 노력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 책의 공동저자 크리스틴 매튜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결혼제도가 유지되려면 뭔가를 희생해야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주로 여성의 성적 자유와 즐거움이 희생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회는 여자의 성생활을 통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악명이 높은 것으로는 여자의 할례나 전족, 미망인의 화형, 눈만 내놓는 장옷을 비롯한 온갖 종류의 사회적 경미가 있다고 했죠. 그는 혼인 문제의 해결책을 모서족에서 제시합니다. 모서족은 독특한 문화적 선택을 했다. 그들은 성적인 자유와 사랑, 경제적인 안정과 혈통 유지,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 대신 결혼 제도를 폐기했다. 매튜는 이렇게 결혼 제도를 없앰으로써 모서족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이런 방식이 이롭다는 것인데 자손의 보존이라는 부담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양 얼처나무는 자신을 길러낸 모서족의 문화에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서구에서 살기로 결정했지만 나에게 내면의 평화를 안겨줄 수 있는 곳은 오직 내 고향뿐이다. 오늘은 책 아버지가 없는 나라와 현대, 우리나라의 혼인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어요. 책 아버지가 없는 나라는 2007년 출간되었고 지금은 절판되었지만 중고로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합니다.